네, 최근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12일, 1979년이었죠. 전두환, 노태우가 12.12 사태, 군사반란을 일으킨 날이 또 하필 오늘이네요. 네, 근데 아직도 우리는 지금 국가반란 상황에서 내란이 12월 3일에 발발되고 난 다음에 아직도 그 내란의 숙의 우두머리를 잡아놓지도 못하고 그 우두머리가 오늘 또 국민담화라는 이름으로 말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을 거예요. 예. 잔잔한 국민들의 마음에 또 다른 평지풍파를 일으켰습니다. 윤석열 씨가. 예,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김연아 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보셨어요? 아니면 읽어보셨어요? 저는 직접 다 들으면서 왔습니다. 아유, 그 비위가 상당히 좋으시네요. 저의 그 마지막 남은 인내심으로 예, 끝까지 견디면서 나라 생각하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예, 일단은 어디에서 이 사람이 녹화였습니까? 생방송이었습니까? 근데 제가 생방송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오늘 네. 출근을 했다는 걸 봐서 모르겠습니다. 출근을 했대요? 네. 아, 그래요? 이제 담화를 하기 직전에 오랜만에 네. 이제 청사에 출근을 했다. 요 뉴스가 먼저 나왔거든요. 그럼 그동안 이제는 왜 출근을 안 했던 거예요? 관저에 집거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그 전까지의 상태 아니었습니까? 아니, 지가 스스로 아직 대통령이라며.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또 뻔뻔하게 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 나더러 이선 후퇴하라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마. 근데 그러면서도 또 인사안 이런 거는 또 다 또 사인하고 이랬는데 참 성렬이 아무튼, 대단하다 이런 멘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예, 네. 아무튼 이선 후퇴하라고 하는 김에 좀 쉬다가 오늘은 이제 또 한동훈 대표가 아 이게 뭐 약속을 어겼다. 예. 윤석열이라는 자가 분명히 당의 거취를 포함한 모든 거를 일임한다라고 해놓고서는 당이 하야 일정을 제시를 했는데 그 하야를 못하겠다고 걷어찬다고 하니 오늘에서 한동훈의 최종 입장 정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왔다 갔다 했는데 그렇죠. 최종 입장 정리가 있는 날이니 윤석열도 최종 입장이 이제 나온 거죠. 최종 입장은 핵심은 끝까지 싸운다인데 아무튼 간에 그 얘기를 하려고 오랜만에 출근을 한 것 같고 오랜만에 출근을 하였다라면은 뭐 이제 생방송일 가능성이 있겠는데 그러나 또 이 영상을 보다 보면은 이게 생방송인가 싶은 뭐 의문도 좀 있거든요. 예. 눈을 좀 굴리기도 하고 예. 그리고 어투가 평상시에 쓰는 어투는 또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제 좀 연출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어투도 또 있어서 보셨어요? 좀 봤죠. 아. 보다가 그 선관위 얘기하면서부터는 이건 이제 볼 가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좀 씻고 예. 씻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예. 좀 씻고 이제 그다음에 디테일하게 다 예. 그다음에 나왔는데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뭐냐. 그다음에 나와서는 이제 다시 그 앞에 거를 다시 돌려가지고 뭔 얘기 하나를 다시 점검을 해서 또 봤는데 아무튼간에 그런 걸 봐서는 이제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였지만 어쨌든 뭐 녹화건 생방송이건 간에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다 채워놨다. 그래서 제가 본 건 이제 JTBC의 중계였거든요. 예. JTBC가 이걸 중계한 다음에 바로 옆에 이제 학자분을 모셔놓고 예. 교수님을 모셔놓고 홍포박자? 예, 예. 이게 맞는 얘기냐 아주 어이없어 하더라. 네, 요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좀 이따가 예. 하나하나 제가 왜 이게 말이 안 되는지 지금 우리 법 전문가 신인규 변호사님이랑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하나 제가 좀 봤어요. 그냥 앞에는 윤석열 씨가 뭐 하는 소리니까 지금 상황에 관해서 자기는 이제 위급했다, 화급했다, 뭐 야당이 잘못했다, 국회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비상계엄 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다라는 게 한 5페이지 정도 되네요. 예. 지금 보니까 한 5페이지 정도 되고 강아지 같은 소리입니다. 예, 뻔한 소리니까 그냥 이 인간의 말은 요거는 다 스킵하고요. 이 사람이 이제 변명을 하는 거는 그래서 야당이랑 뭐 국회가 너무나 강아지판이어서 윤석열이라는 이 자가 생각하기는 너무나 강아지판이어서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그랬다. 거대 야당의 망국적 형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그랬다. 알리기 위해서 거대 야당의 망국적 형태를 내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오히려 대비해서 국회 관계자와 계엄 선포하면 시민들이 몰릴 거를 대비해서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한 거다. 아니 그러니까 이미 행동을 했는데 그것 자체가 결과를 지가 예측하고, 예? 제가 천공이야. 결과를 예측하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군대를 707 암살 요원들 HID 이런 애들을 보낸 거다.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시키려고 한 게 아니다. 그게 자명하다. 정말 계속 강아지 소리를 하고 있죠. 예. 돼지 꿀꿀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스펙스에서도 이야기하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평론가들이 이야기하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그 이야기 중에서 일부를 또 차용을 했어요. 야, 내가 진짜 하려고 했다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기에서 계엄을 발동했을 거야. 그러면서 단전 단수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거야. 근데 그거 안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상징적으로 한 거고 일단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한 거지 국회를 해산시킬 목적이 아니었어. 그리고 해산시킬 목적으로 군대를 투입한 건 아니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소수 병력만 잠시 투입했어. 그거는 폭동이 아니야. 윤석열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주요 주장이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야. 그리고 즉각 해제 요구를 수용했어. 전부 거짓말이에요. 곳곳에 거짓말과 자기 속임과 기만이 다 있는데 저는 마지막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을 또 이간질시키고 있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고 하면서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개소리라고 할 수밖에 없네요. 지금 현직에 있는 아직까지도 명목상의 대통령인데 제가 이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다니 제가 제 스스로도 놀랍니다. 근데 이자는 진짜 미쳤고 비겁하고 비열하고 자기 책임만 모면하려 하면서 국민들 이간질시키고 그 자리에서 계속 호의호식 하려고 하는 그런 새끼예요. 그냥 돼지 새끼입니다. 그냥 인성이 잘못됐어요. 인성이. 이거 법적으로 한번 이 인간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게 지금 법정에서 할 말인데 네. 법정으로 나름 법정 애행 연습을 지금 한 거야. 이 인간이. 근데 제가 이제 법률가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 윤석열이 이런 식으로 반론권을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반론권입니다. 근데 법정 가서 이런 식의 변론을 하잖아요. 예. 내란죄 사형 나옵니다. 사형. 변론에 실패해요. 그러니까 무기징역과 무기금고 있지만은 그렇죠. 사형이에요. 이렇게 변론하면.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그래도 유의미했던 건 뭐냐면은 아까 국회가 계엄 해제를 자유롭게 의결할 수 있도록 본인은 놔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거짓말인 게 그냥 영상 보면 유리창만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국회를 깨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의원들하고 몸싸움을 그럼요. 하면서 의원실 의장 담 넘어 들어간 거 사진이 다 나와 있는데 그렇지. 그건 반박이 바로 가능하고요. 오늘 그래도 그나마 유의미했던 걸 제가 의미를 찾자면 예. 이게 윤석열이가 자기 행위를 부인할 수 있어요. 나는 지시 내린 적도 없고 그렇죠. 김영현이가 돌아가지고 지 혼자 한 거다라고 부인하고 빠져나가려 할 수도 있는데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싹 사라졌다. 그렇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아, 다 그거는 의미 범행을 있다. 자백을 다 해버렸어요. 예. 내란 자백. 그래서 이제 남은 건 법리 판단. 그렇기 때문에 영장 발부라든지 추후 수사에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관계 다툼은 없습니다. 의도만 본인의 동기만. 동기만 예. 본인의 의도만 나는 그게 순수했다는 거죠. 순수했다. 비상계엄이.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도 너무 나라 개판이었기 때문에 예. 국가의 통치행위로서 내가 한번 해본 거다. 예,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도 순진해가지고 주가 조작해서 이득 보는 거고 김건희가 박절치 못해가지고 백 받았다 지금 요거랑 똑같은 논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절박했고
야당에 대한 경고를 해야만 했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했다. 구국의 결단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논리 아닙니까? 그렇죠. 쿠데타 세력들이 구국의 결단을 가장 많이 쓰죠. 그래서 목적이 정당하니까 나의 수단은 일부 인권 침해가 있고 사람 인명을 침해하더라도 나는 정당하다. 나라를 잘 살게 만들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쿠데타 세력임을 윤석열이가 오늘 자백을 했고 그래서 사법 절차에 도움을 준 거는 뭐 나름 유의미하다. 근데 전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요. 절박했고 야당에 대한 경고를 위해서 계엄 발동했다라는 게 주된 동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더 절박해졌고 야당에 그렇지. 대한 경고 필요성은 더 높아졌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계엄을 더 발동해야 될 그 논리대로 하면 지금은 더 계엄을 발동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100만 명이 나와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는. 윤석열식 논리로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자는 그냥 미친 놈이에요. 제가 네. 볼 때는 더 이상의 이 담화를 가지고 분석을 할 필요가 없이 저는 오늘 저 얘기를 보면서 이자가 거의 끝까지 갔구나. 사람이 미치거나 아주 그 오판을 했을 때는 극단으로 가면 저런 모습이겠구나라는 정말 윤석열이 얼굴 앞에서 저는 악마를 보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김민하 평론가는. 그러니까는 그런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어쨌든 이상한 사람이라도 예. 자기가 이제 익숙한 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령 언론인이다. 예. 언론인 출신이다. 이상해지더라도 언론인의 방식으로 이상해집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법조 출신이잖아요. 법조의 방식으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행동 양식이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행동 양식이 지금 예. 말도 안 되고 이상하지만 자기 변론의 방식으로 미치는 거예요. 미치광이 법조인 쪽으로 가는 거구나. 그렇죠. 지금 나와가지고 그래서 아. 법정에서 자기 변론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 나와서 얘기를 맞아. 하는 거예요. 예. 딱 그겁니다. 그래서 내란이라는 거는 일종의 제가 뭐 법률가가 아니니까 예.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목적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의 목적이 말씀하신 대로 나의 목적이 그게 아니었어. 아.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그게 아니었어. 내가 바보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잘못 생각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잘못 생각했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았죠. 예. 하지만 어쨌든 다투다 보면 그 법적으로 다투다 보면 내가 뭐 오인했을 수는 있는데 내 의도는 선이었단다. 그렇죠. 내가 내심으로는 이러한 선이었어 라는 아. 걸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해가면서 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나라가 워낙 개판이었잖니를 5페이지를 이야기를 했어. 네. 그렇죠. 네. 지금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말도 안 돼요 다. 말도 안 네. 되는 얘기고 특히 근데 이런 얘기가 이제 법적인 얘기라고 하면은 이게 정치적으로 악용될 얘기가 있다라는 거에 저는 굉장히 좀 오늘 그 뭐랄까 경계심을 느꼈는데 그게 그렇지. 이제 윤상현 씨가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이. 첫째로 홍준표도 지금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11시간 전에 페이스북에 똑같이 올렸더라고. 그렇죠. 네.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고도의 어떤 그 정치적 판단이고 일종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법적 판단을 요하지 않는다. 이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예.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이 아니고 그게 계엄을 아무렇게나 선포해도 대통령이 지 맘대로 그렇게 선포해도 요건에 맞지 않는 계엄을 불법적으로 선포해도 그게 다 통치행위이고 사법적 판단을 요하지 않는 거면 예. 전두환 노태우는 그러면 전두환은 왜 사형 선고 받았습니까? 그러면 예? 전두환이 사형 선고 받았잖아요. 예? 내란과 반란 혐의로 사형 선고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사법부가 판례를 남겼습니다. 뭐라고 남겼느냐? 그 당시에 이제 경비계엄을 제주도 빼고 이제 선언한 다음에 그거를 전국의 비상계엄을 확대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근거가 없이 확대를 하고 국회를 사실상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행위를 하잖아요. 그것을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거라고 규정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판례를 그대로 지금 윤석열이라는 자의 행위에 맞춰보면은 거기에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지금 다들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게 법조계 대다수의 의견이에요, 사실. 예. 헌법학자들의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근데 오히려 오늘 윤석열이라는 자는 지금 말씀드린 이 비상계엄을 자기가 선포한 것이 통치행위다라는 게 대다수 헌법학자의 의견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오늘 JTBC에 출연한 옆에 앉아있는 그 헌법학자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가 없다. 지금 끝난 논리예요. 이거. 끝난 논리야. 윤석열이라는 자가 아마 법학 공부를 너무 오래전에 했는데 근데 홍준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신기해. 그걸 안 해가지고 또. 그 너무 오래전에 할 때는 소수의 이 군부 독재 시절의 학자가 그렇게 주장한 바가 남아 있었을지는 몰라도 예.
너무 오래 한 사람들이 그렇게 뭐 이 잔재를 뭐 학습한 적이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극우 유튜브 이런 데서 이미 막 재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우려가 되고 또 똑같은 앵무새 얘기하면서 광화문 집회 이런 데 나가가지고 고성국 씨 무슨 전광훈 목사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막 마이크 대고 뻥뻥 얘기하고 있는 아, 진짜 그래요? 이거 난리입니다 지금. 광화문에?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반영이 된다 아주 우려스럽고 두 번째로 또 부정선거 얘기를 했는데 네. 마치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아는 비밀인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원이 선관위를 점검을 했는데 뭐 이거는 국민 여러분이 모르실 것이다. 선관위를 점검을 했는데 이게 뭐 하나도 뭐 기본적인 것이 안 돼 있고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 했는데 국민들이 기사로 다 났습니다. 2023년 그렇죠. 10월도에 기사로 다 났고 네. 반론도 국회에서 다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그때 그 점검을 했는데 선관위가 뭐 점검을 해봤더니 선관위의 태세가 엉망이었다. 그 결과를 국정원이 공개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내용이 뭐였냐? 그 당시에 임호선 의원이 이 사안을 국회에서 질의를 합니다. 선관위 측에. 저게 몇 년도 선거예요? 이번 총선 관련이에요? 아니 점검은 2023년도 10월에 했고 2023년 이게 10월. 논란이 된 게 2023년도예요. 예. 그러면은 윤석열은 지금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예. 2023년도에 이게 논란이 돼서 예. 내가 이거를 보완해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선관위가 뭐 보완을 했는지 어떤지도 알 수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가 없으니 그래갖고 내가 국방장관한테 그걸 왜 국방장관한테 지시를 합니까? 국방장관한테 조사해보라고 지시를 했다. 이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2023년도 10월 달에 국정감사에서 물어봅니다. 야당 의원들이. 예. 임호선 의원이 이렇게 물어봐요. 자, 이번 보안 점검은 실제 상황하고 다른 조건에서 시뮬레이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선관위 사무총장이 답을 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임호선 의원이 또 물어봅니다. 선관위 설명을 유심히 봤는데 사전에 보안의 핵심인 시스템 구성도 또 소스코드 또 접속관리자 계정까지 국정원에 제공한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전 준비 기간 중에 내부 보안 정책을 예외 처리해줬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처음에 선관위 전산망에 침투 시도했을 때 관제실에서 탐지해서 차단했지요. 그러니까 그렇다. 고지를 하지 않고 해킹 툴 설치했기 때문에 보안 관제 시스템에 자동적으로 노출돼서 차단됐다. 그래서 시스템 점검을 국정원이 못하겠다라고 해서 선관위가 차단 풀어줬지요? 라고 하니까 선관위가 또 네 그럽니다. 그럼 이게 줄줄줄 가서 결론이 뭐냐? 결론이 그럼 비유하자면 집에 예를 들면 금고에 상태를 점검해야겠는데 집에 문도 잠겨 있고 집에 번호키도 다 닫혀 있고 해서 금고를 점검해야겠으니 문도 따주고 이 번호키 번호도 알려주고 이것도 방문도 열어주고 해달라라고 국정원이 요구를 해서 다 열어준 다음에 자 그러면 점검하시지요. 금고를 점검했더니 금고 비밀번호가 1, 2, 3, 4, 5네. 이게 잘못됐다. 국정원이 이렇게 공개했다는 거예요. 즉 선관위가 국정원이 금고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안 조치를 다 열어줬기 때문에 이걸 검사하는 게 가능했다. 이 얘기를 놓고 보안이 다 뚫렸다라고 얘기를 한다 국정원이. 이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였습니다. 그냥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이거는 부정선거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특히 이제 처음에 시작된 거는 제 기억에 박근혜 문재인 첫 번째 대결, 그러니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었을 때 그때 부정선거 논란 있지 않았었어요? 그 부정선거 논란이라는 거는 사실 이거는 사실은 아주 먼 옛날에 수개표 논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랬죠. 자기들이 선거에 지면은 어느 진영이든 일부 극단적인 데서 자기들이 진 거를 용납을 못 해가지고 제기했던 논리인데 사실은 근데 소수의 사람들이 하던 거예요. 자,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때도 제가 뉴스타파 아주 초창기 때입니다. 그때 김어준 씨를 비롯해서 이거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거 졌다고. 근데 그때 당시에 뉴스타파에 지금도 있는 뭐 박중석 기자랄지 다 취재를 해가지고 그게 아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아니다. 그때는 또 선거에 이긴 쪽에서 이 예. 수개표 주장하는 사람들은 음모론자라고 그렇죠. 그러고 막 공격을 막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극단적인 상황을 전부 총체적으로 다 이렇게 진행됐어. 그냥 제가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뭐 마이너하게 아주 그 뭐 어떤 선거구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떤 음모론에 입각해서 이게 다 짜여 맞춰져 가지고 나중에 아이오와 대학 교수까지 막 등장해가지고 무슨 함수까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총체적으로 이게 부정선거였어. 그게 이제 이른바 음모론자들이 주장을 했었던 것이고, 그때도 합리적인 언론인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그거 아니야. 문재인 증거하고 상관없어.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를 했어요. 동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지난 총선도 마찬가지고, 하여간 보수가 지면 보수 쪽에서 부정선거라고 하고, 진보가 지면 진보 쪽에서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상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때 잘못했던 것들에 관한 어떤 국민적인 판단이 이미 끝났는데, 그것들에 관해서 고해성사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예. 상황은 대통령이 선관위를 그 소수의 논리를 가지고 선관위를 공격을 한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런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하고 그리고 똑같은 지금 그리고 예. 그 선관위를 공격하는 논리마저 예. 이미 파회가 된 논리란 말이에요. 국정원이 보안 점검을 한 게 사실이지만 예. 선관위에서 보안관이한테 보안 점검하게 보안을 다 풀어달라고 한 다음에 보안 점검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안을 다 푼 다음에 보안 점검을 한다고 해놓고서는 보안이 다 풀렸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안을 그렇지. 다 풀어달라고 한 다음에 그렇죠. 그리고 이걸 극우 유튜브에서는 지금도 국정원이 그 당시에 선관위 해킹에 성공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해킹을 당했기 때문에 선거 결과는 조작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조작 가능하다. 지금 선거 결과를 조작을 하려면은 단지 선관위가 해킹을 당한다라는 요것도 증명하기 어렵지만,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보안을 다 풀어달라고 한 다음에 지금 보안 점검을 한 거라고, 그리고 나서 지금 해킹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라고, 그것도 어렵지만 선관위 투표 결과가 조작이 되려면은 투표한 다음에 다시 세 가지고 다시 점검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려가 그렇죠. 있어서 그것도 사람을 그러면 스파이처럼 다 투입을 한 다음에 다시 손으로 세는 것까지 다 조작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지금 대통령이 나와서 또 했다라는 것은, 오늘 또 했다라는 거는 당장 오늘부터 극우 유튜브가 뭐 얘기하겠습니까? 비상계엄은 정당했다. 비상계엄은 성공했다. 그 전부터 이야기하더라고. 그렇죠. 선관위 상륙작전이 성공했다. 뭐 이딴 식 얘기를 또 한다는 거예요. 거리에 나와서 또 얘기할 겁니다. 이제. 미치겠어. 저는 예. 이제 김민하 평론가님의 저런 강론적 분석도 매우 유의미하다고 보지만은 그렇게 가도 저 사람들이 듣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강론적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굉장히 좀 불리해지는 음모론에 대해서 그 프레임에 빠져서. 당연하죠. 그건 뭐 설득이 안 되는 영역이라서 그렇지. 다 맞지만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신앙이야. 저는 신앙을 고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네. 전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은 게, 저도 시험에서 떨어져 본 적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시험에서 낙방했을 때 네. 시험 주최 측에 물론 뭐 부정 시험을 뭐 일부 일탈로서 문제지 유출하거나 여러 일탈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예. 무균하지 않아요. 예. 그렇다고 제가 모든 시험 제도를 부정하면서 나가가지고 운동하진 않거든요. 그 예를 들어 적절한 주가 비율에. 조작도 예. 누군가 예. 주가 조작 범들이 있으니까 금융조사부에서 조사해서 깜빵 보내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코스닥 시장을 다 짜고 주장하진 않아요. 여론 조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론 조작 명태균이가 장난하면 명태균 일당들을 핀셋으로 우리가 곤란해서 처벌하고 여론 조사를 더 우리가 뭐랄까요, 무균하진 않지만 좀 더 발전적으로 가자, 이렇게 우리가 사고를 하지, 명태균 나왔으니까 앞으로 여론 모든 조사는 다 조작이고 다 부정이다, 이게 이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빠져가지고 소수가 헤매일 수는 있는데, 그것도 제도권에 대통령이 이런 논리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비지성이고 반지성적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밑에 일부 인간들은 믿었던 것 같아. 미친 거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를 그냥 예를 들게요. 윤석열이는 문재인 정부 사람입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한동훈과 윤석열이는 문재인 정부 사람인 걸 제가 먼저 전제합니다. 문재인 정부 사람들인데 이자들이 진영을 바꿔가지고 국민의힘에 와서 선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다가 총선 패배하거든요. 그럼 그렇죠. 공식을 보십시오. 네. 이자들은 2020년 4.15 부정선거부터 2024년 4.7 총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진 선거만 퐁당퐁당 부정을 주장해요. 근데 그때만- 자기들이 이긴 거. 그럼 저는 그렇지. 똑같이 주장합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치러진 그럼 선관위가 관리한 2022년 대선과 지선.
이거 무효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지. 부정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졌을 때만 골라서 선택적으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니까 예. 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고 윤석열이는 더더욱 이 주장을 못하는 게 문재인 정부 소속 사람인데 문재인 정부 사람들을 못 믿는다라고 하면 자기 부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2020년에 부정선거가 있었고 2022년에 지들이 이길 때는 합법선거고 2024년에는 또 부정선거다. 윤석열이가 아까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선관위에 뭐 부정채용, 선관위에 그동안 있었던 여러 거기도 무균하지 않아요. 거기도 오염물질이 있으니까 오염물질을 제거해야 되는 거고 예. 헌법기관이니까 우리가 예우를 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가 이긴 선거에 대해서는 부정이라 얘기 안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근데 자기가 진 것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해요. 이게요 한국 기독교에서 나오는 사상이랑 비슷해요. 누가 고난당할 때 자기가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는 고난당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남의 고난만 정당하거든요. 이게 약간 그 황교안이 시작한 부정선거에 아주 그 더러운 씨앗을 뿌려놓은 건데 권한대행까지 지냈던 인간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엘리트주의자들이 본인의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오히려 남 탓을 하다가 지금 전 여기 선거 부정까지 간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코인팔이 유튜브들이 붙어가지고 아주 유치 짬뽕 같은 논리를 섞어서 지금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사례별로 저도 이제 선거 취재를 많이 해봐서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런 이제 주장들이 나오는데 이런 주장들이 나올 때 최소한 현장에 가서 카메라로 찍으면서 뭘 세냐면요. 가장 이런 게 있습니다. 야, 흑인들이 주로 사는 저기 저 투표소를 가령 굉장히 좀 넓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투표소를 하나만 만들어 놨더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떼약볕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안에는 선풍기밖에 없어. 근데 백인들이 사는 지역구는 에어컨 빵빵하고 투표소가 5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고 빠져. 그래서 백인 투표율이 높고 흑인 투표율이 낮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 라고 탐사 보도를 한 적은 있어요. 이게 전체가 부정 선거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사회 구조를 보는 거거든요. 한국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한국도 지방선거를 하든 뭔 선거를 하든 간에 갑자기 공율이 안 되고 공율에 못 쉬는 또 비정규직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면 언론이라는 거는 야 투표는 똑같이 동등한 정보를 가지고 투명하게 아무나 갈 수 있도록 좀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거나 기업에서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기업에서 보장을 못 해주면 국가가 그거를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최소한 꼴랑 한번 국회의원하고 대통령 선거 그런 거 하는 건데 우리가 무슨 뭐 주민 소환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를 보장해 주려면 비정규직이나 이런 사람들도 좀 쉬는 날에는 정확히 쉬어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보장을 해줘. 안 그러면은 사실 상당히 이거는 구조적으로 좀 불균형하지 않니? 이렇게 주장하는 게 언론이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게. 근데 순 극우든 극자든 이상한 유튜버들이나 또는 어떤 언론이 질 때만 이게 시스템이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부정선거를 주장을 하니까 이 난리 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서로 간에 이간질을 하는 거야. 그리고 대통령이 그거를 이제 머릿속에 심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 대통령의 이 주장으로 예. 이 극우 유튜브와 그 유튜브 보는 사람들을 제가 볼 때는 동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 그런 효과를 뭐 본인이 의도를 정확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은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 지금 뭐 결국은 기댈 때가 그런 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급해가지고 왜냐하면 뭐 14일 날 탄핵 표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한동훈이 탄핵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참이었잖아요. 딱 그 참이니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 해석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 말은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오히려 여기에 맞춰서 반증만 확보하면 윤석열은 그냥 법정에서 사형이에요, 사형. 예, 박살 나는 겁니다. 오히려 본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관계는 다 말을 해버렸고 그 의도에 관해서 본인이 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도와 관련된 그 반대의 증거들 있지 않습니까? 야, 2차 계엄 준비도 했더라 너?
그때 그 저 뭐죠? 결정하는 준비실 합참의 그 상황실 내에 또 결정하는 준비실이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뭡니까 육군 참모총장, 계엄사령관과 국방장관 그리고 윤석열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었다고 하는데 그 네 명이서 이거 어떻게 하지? 2차 계엄 할까? 뭐 이거를 지금 논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이자가 했던 말들이 다 박살이 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상으로 찍힌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박살이 날 것 같다. 법적으로는. 근데 이 인간이 정치적으로는 왜 이 시점에 12월 12일 날 뭐가 굉장히 급했어, 지금. 뭐가 급한 사정이 뭐가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네. 자기 편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준 겁니다. 아, 이게 당내에도 지금 어쨌든 줄어가고는 있지만 자기 편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의 논리를 앵무새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한동훈이 뭐라고 하든 분명히 탄핵은 부결인 것이고 동시에 하야는 분명히 없는 것이다. 오늘 얘기의 결론은 그거지 않습니까? 끝까지 싸우겠다. 하야는 없다. 근데 하야는 누가 주장하는 겁니까 지금? 한동훈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한동훈의 메시지도 그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동안 아까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이라는 자가 당에 약속을 했는데 분명히 당에 일임한다. 거취를 포함해서 당에 일임을 하고 그 한시 정권 한동훈과 한덕수가 국정을 꾸려나가는 거에 대해서 일정 정도 권한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래저래 논의를 하고 뭐 등등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하야가 없다 하니 그렇다면 결국 탄핵은 불가피한 것이다. 이 담아 나오기 직전에 한동훈이 기자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 기자들한테 그 얘기를 했고 그리고 기자들이 이제 계속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자기 이제 국민의힘 당원 이 국민의힘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야 되고 사실은 이제 뭐 참여하라는 게 이제 찬성하라는 거에 가까운 메시지였는데 대놓고는 얘기 안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네. 이 담화가 나왔지 않습니까? 담화가 나오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다시 이제 요거에 대해서 거론을 했는데 첫째 이 담화 난 예상을 전혀 하지 못한 담화이고 지금까지 나온 어떤 여러 가지 얘기하고 맞지도 않고 이거는 뭐 전혀 용납할 수가 없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당론으로 탄핵을 찬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예. 그다음에 이 윤석열이라는 자가 당에 지금 피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윤리에 가서 윤석열이라는 자를 제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원래 탈당하라고 하던 차였잖아요. 그 전에는 훨씬 전에는 그렇죠. 제명을 시키자 이 얘기로 갔으니까 한동훈은 완전히 이제는 이 담화를 기점으로 해서는 완전히 대놓고 탄핵 찬성 윤석열하고 선 긋는 국민의힘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의 이 담화를 통해서 완전히 한동훈 대 친한 대 친윤의 내전 상황을 윤석열이 이제 만드는 구도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탈표도 이탈표대로 늘어나겠지만 그 이탈표가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뭐가 커질 거냐면은 탄핵이 그러면은 이 가결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가결된 이후에 한동훈 지도부가 남아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은 내려와야 될 거고 아마 탄핵 가결된 이후에 그럼 오늘 원내대표 선거를 할 것인데 그렇죠. 그 원내대표 선거에서 뽑히는 원내대표가 권성동이 뭐 유력할까 싶긴 한데 권성동이 원내대표가 되고 하면은 그 원내대표가 이제 당권을 장악하는 이런 그림으로 가게 되는 거겠죠. 지금 11시 26분이니까요.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저 속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 속보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속보인 것 같아서 갑자기 또 재벌 생각이 나네요. 예. 어떤 의미인지 저 속보 광고 보신 다음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성형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 원. 네, 여러분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에 매월 나가는 요금 부담되시죠?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최대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30만 원입니다. 최대
합하면 총 108만 원이 되죠.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정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으면 55인치 삼성 TV 선택 가능합니다. 1670-2571 또는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십시오. 상담할 때 스픽스 유튜브 채널 말씀하시면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웰세이브의 고함량 비타민 B 제품을 선물로 100% 증정하고 있습니다. 속보 띄워주십시오. 예. 지금 나오는 속보는 파이낸셜 속보고요. 다른 언론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대통령실 내부의 파이낸셜 뉴스이기 때문에 뭐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 앰뷸런스 한 대 들어가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극단적 선택이라는 보좌진이 발견 중태다라는 지금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보도가 나오고 하는 거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들어갔는지가 아직 뭐 드러나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정확한 사실 확인은 하고 나서 이제 판단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속단하는 것은 여러모로 이제 위험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좀 더 자세한 그리고 좀 더 신뢰가 좀 쌓여 있는 지상파 뉴스나 제가 PD한테 제작진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상파 뉴스나 그리고 신문 중앙언론사의 신문 정도에서 확인이 되면 그때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제도 그 김용현이 그 극단적 선택을 해서 사실 지금 이제 병원에 가 있는데 뭐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뻔히 예상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저는 검찰과 이 수사기관을 제가 나무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그래서 인신구속을 먼저 하는 겁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인신구속을 해서 국가가 그 중대혐의 피의자에 대해 가지고는 신병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방치해놓고 지금도 뭐 어제도 경찰이 들어가서 압수수색만 가지고 실갱이하다가 끝이 났는데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이 국민의힘 이 인간들이 지난주 토요일에 탄핵을 부결시키고 불성립시키다 보니까 지금 이 사태들이 계속 악화일로로 가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직무정지를 시켜서 결자해지를 해야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수사기관도 미적미적거리고 있으니 이게 정말 나라가 더 비정상으로 좀 빠져가는 거 아니냐. 물론 저는 저 속보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차분히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이게 충분히 우려가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건 그렇죠. 맞습니다. 우려가 되는 일인 것은. 예. 참 근데 답답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도 똑같이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법정에서 사법적으로 꼭 판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합니다. 예. 건강해야 됩니다. 예. 법정에서 사법적으로 꼭 사법적 정의가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 아까 그 정치적인 얘기만 전 조금만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윤석열이가 오늘 한 담화는 사실상 친박계에 대해서 저는 소집명령 내렸다고 봅니다. 제가 왜 친박계라고 하냐면요. 윤석열이가 정권 잡을 때는 친이계랑 손을 잡았습니다. 장제원, 권성동이고요. 이제는 친이계들 또 기회주의자들이라서 다 떠나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왜 친박 쪽이냐? 저 부정선거의 뿌리를 보셔야 되는데 부정선거의 뿌리가 누구냐면요. 탄핵 무효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탄핵 무효론자들이 부정선거로까지 진화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뿌리는 탄핵 무효이기 때문에 사실상 친박근혜의 잔존 세력들이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 이 부정선거의 에너지를 가지고 연명해 오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친박들의 마지막 그 주장을 윤석열이가 받아가지고 지금 그 마무리를 하는 건데 제가 친박근혜 얘기를 왜 하냐면 박근혜와 윤석열은 다릅니다. 박근혜는 그래도 아버지 후광이 있고 본인이 정치를 하면서 그동안 쌓아온 자산을 가지고 그렇죠. 선거도 여러 번 이겼고요. 그렇죠. 보수에서는 박근혜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절박감 때문에 지키려고 한 거거든요. 한 10년 그랬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윤석열이는요.
맨날 그 어디 수사만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정치권에 기어 들어와가지고 2년 6개월 동안 나라 말아먹은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누가 윤석열이를 박근혜처럼 지킵니까? 지금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맨놈이 가서 붙어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박근혜와 윤석열을 동일 비교하는 것 자체도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속보는 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신뢰할 만한 그 기자로부터 받은 거는 조국혁 신당 대표의 유죄가 확정됐다고 합니다. 예. 속보가 나왔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신뢰할 만한 기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나왔습니다. 중앙일보에서 나왔습니다. 예, 중앙일보 나왔군요. 그리고 국회 의결을 이렇게 되면 상황상 토요일이 아니고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뭐 극단적 선택 이런 엠블라스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오늘 지금 담화로 평지풍파를 만들었잖아요. 내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나왔던 최강욱 의원에 대한 유죄가 확정이 된 게 중앙일보에 나왔네요. 예, 2분 그래요? 전에. 아직 그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아직은 속보는 안 뜨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예, 저는 다른 쪽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게 확인이 되면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요. 최강욱 의원은 80만 원 유죄 확정됐다는 속보가 예. 떴습니다. 벌금형. 그리고 이 한동훈 지금 스탠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탄핵으로 오늘 아침에 확정을 지은 거죠. 사실상 이 담화를 기점으로 해서 예. 네, 탄핵 찬성이다라고 본인이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예. 네, 이런 거죠. 한동훈은 당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윤석열 씨의 담화를 어떻게 봤냐라고 물어보니까 저런 담화 나올 거라고 예상 전혀 못한 상태였고 제가 그 담화를 보고 당의 윤석열 대통령 제명 출당 위한 윤리위를 그 담화를 보고 제명과 출당을 위한 윤리를 긴급 소집해서 지시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탄핵당하고 감방 들어가야 될 사람인데 국민의힘 당에서 제명 탈당하는 게 국민들에게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근데 윤리위도 사실 과거에 이준석 사례에서 볼 때 형사 사건 처리 안 됐는데 먼저 징계를 시작해서 쫓아낸 예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네. 저는 그건 잘못된 방식이라 저는 봅니다. 근데 네. 지금 그 방식으로 한동훈이 윤석열의 형사적인 결과가 안 나와도 지금 그냥 먼저 선징계 하겠다 지금 요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철규 등등등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자들은 본인들이 그 수법을 썼었기 때문에 그 반박도 잘 먹히지가 않는 이런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징계를 해도요. 당의 윤리위가 어떻게 나올지를 한 번 더 봐야 되고 윤리위의 결정을 또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최고위원회가 지금 한동훈이 소수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대통령에 대한 1호 당원에 대한 징계성, 출당, 제명 이게 가능할지는 좀 잘 의문입니다. 사실은 현실적인 힘의 역학관계에서. 아마 근거 조항은 막 이런 걸 아마 들 거예요. 당원 남겨 보면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 이런 조항이 보통 있습니다. 당원 당규에 어떤 당이든 간에 애매한 거, 그렇죠. 애매한데 정치적 판단을 통해서 이제 근거로 제시할 만한 거, 음.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또는 뭐 현행 법령 및 당원 당규 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현행 법령이라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형사법적으로 뭐냐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가 있지만 예. 당원 당규 윤리 규칙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당원으로서의 품위 의지 의무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비슷한 내용들이 막 있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거지만 윤석열이라는 자가 이러한 담화를 함으로써 한동훈 측의 논리 그런 걸 거예요. 이러한 담화를 함으로써 당이 내란 혐의를 받는 이 사람하고 완전히 하나로 묶여가지고 비난을 같이 받게 생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제명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내세울 것인데 중요한 거는 이런 행위가 그럼 어떤 효과로 이어지는 것이냐. 친윤하고 이제 한판 붙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친윤석열 쪽하고 이제 요거를 정리하자, 대통령하고 관계를 끊자라는 쪽하고 한판 붙으면서 윤석열의 영향력을 이제 뭔가 이제 윤석열의 당내 영향력을
뭔가 이제 축소시키고 뭐 하는 그러한 내전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 요것보다는 그렇죠. 자기들끼리의 싸움의 문제에 이제 하나의 소재가 더해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마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 오늘 하니까 말싸움의 어떤 그러한 말폭탄의 하나의 요소가 더해지거나 탄핵 소추안 표결할 때 찬반에 있어서의 어떤 부담 이런 것이 더 이제 더해지느냐 줄여주느냐 요거에 미치는 영향 요 정도의 이제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보좌진이 뭐 밖을 돌아다니면서 앰뷸런스 기사 예. 나왔잖아요. 그거는 지금 사실이 아니라고 또 지금은 또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사실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행사차 나갔다가 앰뷸런스 차량이 복귀한 건데 이를 본 기자가 속보를 날린 거다라면서 그걸 누군가가 좀 이렇게 밖글로 좀 돌렸다라는 얘기들이 또 해명에 그리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정정을 해드립니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요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속보가 정정할 게 있으면 계속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요 전에 기사가 나온 거는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자가 오랜만에 5일 만에 출근을 한 건데 지금 요 이제 담화를 하고 나서 한 30분 걸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퇴근을 했다. 이 기사가 요 전에 나오기도 해서 퇴근을 했다면 좀 이제 무사히 퇴근을 한 것일 테니까 예. 네, 그 부분은 또 아닐 수 있다. 참고로 조국 대표 2년 확정은 유시스에서는 지금 속보가 나왔습니다. 유시스에서는 나왔죠? 예, 일보가 지금 나왔습니다. 예,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잘못 올릴 사람이 아니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네요. 안타깝습니다. 지금 저 한동훈 측과 그다음에 친윤 측은 생각하는 게 허공 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처리에 관해서는 이제 뭐 윤석열이 탄핵을 당하든 자진 퇴진 뭐 이거는 안 하려고 지금 하는 거니까 어떻게든 대선 시기 가지고 지금 조율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대선 시기 조율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그게 원래 한동훈 측의 구상은 예. 대선 시기를 조율을 하면서 그 중간 단계는 한시 정권으로 때운다를 합의를 하는 거였는데 근데 이 모든 한시 정권의 법적 정당성도 그렇고 대선 시기에 대한 협의도 그렇고 이 모든 전제는 일단 윤석열이라는 자가 어느 시점에든 그 조율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 스스로 내려온다는 의지가 있어야 이게 이 전제가 있어야지 이 전제가 충족이 돼야지만 이 모든 계획이 들어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한 일주일 가까운 기간 동안 이걸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헛꿈을 꿨는데 오늘 담화로 다 깨진 거죠. 이 헛꿈 꾼 거는. 그래서 사태는 원점으로 돌아왔고 윤석열이라는 자는 내려올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럼 남은 선택지라고는 내려올 생각이 없는 윤석열이라는 자를 임기를 뭐 채우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지만 끝까지 안고 가거나 윤석열이라는 자가 마음대로 하도록 끝까지 안고 가거나 아니면 탄핵을 통해서 강제로 끌어내린다.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동훈 측은 국민 여론이 너무 안 좋고 지금 수사 상황을 보니 한동훈이 직접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용현의 구속영장에 써 있는 무시무시한 사실들이 다 드러날 것인데 그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러한 국민 여론을 감당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윤석열을 안고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탄핵밖에는 답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 즉 끌어내리는 것은 뭐 방법이 어쨌든지 간에 요거는 처음부터 상수였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거여서 이 한동훈은 탄핵을 찬성해야 된다로 지금 기운 것이죠. 그러나 친윤 측은 애초부터 생각은 윤석열을 안고 간다에 가까운 것이었기 때문에 예. 안고 가지만 여러 가지 조건상 대선을 최대한 늦게 치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면서 한번 설득을 해보자 이런 거였으나 안 내려온다고 하면은 안고 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탄핵은 반대이다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이탈표 매직 넘버는 8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은 8표를 넘길 가능성 자체는 좀 늘어나는 거여서 그렇죠. 그러면 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것은 조금 더 희망의 어떤 이 비율 자체는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조국 대표가 탄핵 투표에 만약에 지금 나오는 속보가 사실이라면 탄핵 투표에 참석할 수 있나요?
글쎄요, 이게 한번 저도 국회법을 더 알아는 봐야겠습니다만은 예. 아마 상실이 되면 지금 이제 즉각적으로 의원직은 상실이 되는 근데 거고요. 오늘 승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한 2, 3일 그 걸린다고 승계 하는데. 절차가 아마 예. 의원 이제 그것도 이제 의원 선서도 하고 승계 절차를 또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표결 전까지 행정적으로 가능할지 아. 그 부분은 좀 국회 쪽에 한번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본인이 구속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가 지금 상황을 파악을 하는 걸로는 토요일이 아니고 내일 당겨서 할 수 있다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조국 대표가 탄핵 투표에 참석할 수 있게 민주당이 좀 앞당겨서 배려를 하는 방향도 생각할 수 있겠다. 정치적으로. 근데 조국 대표의 의원직이 오늘 대법원 선고가 동시에 동시에 상실이 동시에 되기 때문에 그거는 즉시 효력이 예, 발생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그거는 당겨도 의미가 없고 근데 당겨도 다만 의미가 없구나. 승계를 13번이 이제 승계를 해야 되는데 그 예. 승계 절차가 만약에 탄핵 투표하기 전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표에 손실이 없는 건데 그러네. 만약에 승계 절차가 탄핵이 가운데 껴버리면은 299명이 제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조금 계산을 달리해서 아마 8표보다는 조금 올라서 9명 정도까지는 여기 아마 소수점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걸로는 보여져요. 숫자 계산을. 예. 즉시 상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오히려 토요일에 변수가 됐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탈표가 추가로 네. 발생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국민의힘 쪽에서. 그러네. 그런데 지금 정국의 변화 때문에 이탈표는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8표 플러스 알파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가능성의 영역이지만 지금 예를 들면은 8표를 뭐 딱 8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능성 자체는 어쨌든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마지막까지 좀 봐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어쨌든 이 담화가 나오기 전 상황과 후의 상황은 상당히 이거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봐야 아니 됩니다. 근데 이제 다행인 건 뭐냐면요. 지금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선거 중이거든요. 그렇죠. 아까 들어오기 전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 선거장에 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고성이 충돌이 좀 있었는데 제가 분위기를 딱 보니까요. 이미 국민의힘은 끝났어요. 그 오늘 원내대표장에서 카메라 다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랑 이제 1대 한 30 정도로 말씨름이 좀 붙어가지고 말로 이제 뭐 이철규, 뭐 강명구, 뭐 그 임종득 이 소위 말해 대통령 측근들 예. 부자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막 손 들고 발언하고 고성지르 이랬는데 결국 김재섭 의원이나 박정훈 의원, 뭐 김상우 의원 이 사람들은 뭐 표정이 거의 썩어 문드러지더라고요. 이 당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을 드리려는 거냐면 이미 국민의힘의 분당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도 칼을 빼들었거든요. 이제는 퇴로가 없을 거예요. 그동안에 한동훈 대표가 잘못한 것은 내란이라는 중요한 사건을 규정짓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했으면 한동훈 대표가 박수를 받았을 텐데 내란이라는 것이 나에게 유리할 때는 내란을 아니라고 치고 나에게 불리할 때는 또 내란이라 치고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상황 규정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꼬여온 거거든요. 근데 오늘자에 와서는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 담화도 받고 더 이상은 민심을 이길 수가 없다. 이 판단을 끝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8명보다 이제 조국 대표의 의원직 상실로 인해서 조금 더 의결 정족수가 높아져서 한 9명 이상 나와야 된다고 하더라도 이 이탈표가 6, 7표 이런 게 아니고요. 이탈하면은 10표 이상은 좀 이탈을 할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아마 이 기조대로 저는 탄핵안은 통과가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한동훈의 계산법이라는 건 계속 지금 3번째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윤석열의 자진 사퇴 의사가 있을 때 가능한 계산법이거든요. 근데 그 가능성 없는 계산법 때문에 일주일이 날린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소중한 시간을 거기에 이 판단 미스와 거기에 역사적인 과오가 있는 거죠. 한동훈 대표의 어떤 과오라는 것은. 예. 보통 이렇게 이제 대법 선고라는 게 이제 신인규 변호사 잘 아시겠지만 법리만 따지는 거거든요. 법률심이라고 합니다. 예. 법률심. 사실관계는 다 끝난 거기 때문에 법리만 따지는 건데 11시 31분에 제가 조국 대표의 유죄가 확정됐다라는 거를 언론사 간부로부터 카톡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지금 속보가 떴다가 지워졌다, 속보가 떴다가 지워졌다 해서 사람들이 그리고 11시 45분에 선고가 시작인데 무슨 말이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좀 혼란스럽게 생각하셔서 제가 언론사 시스템만 말씀드리면
미리 써놓습니다. 예, 유죄든 무죄든 두 가지를 미리 써놓습니다. 미리 써놓고 다른 쪽 언론사에 이른바 이제 그 단독 속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연합뉴스도 속보를 썼습니다. 다 썼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먼저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1시 31분에 제가 받은 거는 언론사 간부로부터 받은 거고 그 대법 선고가 11시 45분에 시작하는데 최경영 씨 무슨 이야기냐라고 질문하신 거는 이제 언론사에 제가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그런 것 때문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이제 알 수 있거든요. 안에 예. 현장에 있으면 먼저 예, 알 수 있고 이제 뭐 바로 이제 전화 한 통화로 이미 끝나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시차가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이제 네. 또 하나 부여를 하자면은 이제 향후 탄핵은 이제 기정사실로 본다면 이제 차기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조국 대표가 의원직도 상실했지만은 피선거권까지 같이 잃게 되기 때문에 예. 다음 대선에는 도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돼버렸고 예.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이 진보 개혁 진영, 그러니까 민주당과 함께 대선을 치르는 상황에 있어서는 표의 분산 부분은 사실상은 이제 그 가능성 자체가 좀 사라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차피 대선도 뭐 조만간 곧 치를 거기 때문에 6개월 안에 그렇죠. 무조건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요. 예, 마지막으로 김인하 평론가는 지금 토요일 날 탄핵은 되겠죠, 설마? 저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몇 프로 정도나? 숫자를 좋아하니까 몇 프로 아니, 저 정도? 숫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숫자 잘 기억하지 그러면 못하고 물의 반컵 이상은 채워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반컵 이상이라고 보는데 예, 반컵 이상. 그런데 요즘에 한국 정치의 상황이 음. 하루에 정세가 3번씩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확답 못 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저는 뭐 반 이상의 물이 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법부도 지금 국민들의 불신이 너무 커서 이게 참 큰일 났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불신이 이렇게 큰 상황을 사실은 집권 여당과 대통령직을 수행해 온 윤석열 씨가 이렇게 불신을 조장을 했잖아요. 이간질 시키면서 계속 남탓만 하고 그러다가 이제 본인들의 비리가 밝혀지고 그런 것들이 또 검찰이나 사법부에서 또 지연이 되고 뭐 이러니까 이게 과연 공정한 건가라는 이야기를 국민들은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법부는 사법부 나름대로 아니 우리는 들어온 기소된 사건에 관해서만 판단할 뿐이야 라고 판사들은 지금 계속 볼멘 소리를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예. 안타까운 게 어제 조국 음. 대표의 그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포효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렇죠. 상당히 의정 활동은 훌륭하게 잘 해왔다고 평가해도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대법원의 또 판결은 우리가 또 최종심으로 존중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 예. 저는 윤석열이의 가장 큰 잘못이 뭐냐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무너뜨린 거고요. 그렇죠. 동시에 사법권을 동원해서 야당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법권에 대한 오염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씻을 수 없는 죄가기 때문에 내란 수개로 저는 사형 거의 오늘로선 제가 거의 확정으로 보여지고 아마 그거 외에도 다른 여타 죄까지 다 발본색원해서 윤석열 시대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이 우리의 모두의 좀 과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무회의록 5분짜리 국무회의록 나온 거 보면 총리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이게 증거인멸이 광범위하게 정부 기관 내, 뭐 총리실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부 기관 내, 대통령실, 검찰, 뭐 이런 쪽에서 주요 관계자들이 증거인멸을 군도 마찬가지네요. 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뭐 관련된 연루자들을 믿을 수가 있나?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고위 간부들이었고 국정을 책임진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탄핵 대통령은 직무정지를 시킨다고 합니다마는 그 안에 있었던 쥐새끼들은 끊임없이 증거인멸을 하고 있을 텐데 정말 답답하네요. 이거 어떻게 나라를 다시 신뢰 회복을 하고 국민들끼리 믿고 공직의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간에 그 정도
위치면 우리가 사실은 믿고 우리는 세금에만 종사해야 그게 민주 자유 선진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라고 월급도 많이 주는 그러니까요. 거고요. 이게 공화국을 다시 밑바닥부터 재건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닌가. 저는 매우 심각하게 지금 상황을 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판사들도 사실은 문제 많죠. 눈치를 본 측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장악이 됐다 안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고 지금 그랬었는데.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판사들이 예. 속보가 온 것은 원내대표는 권성동이랍니다. 뭐 당연히 될 줄 알았어요. 진짜 뭐 친년들은 정말 끝까지 우리는 싸우겠다. 윤석열, 권성동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근데 대단합니다. 오히려 네. 잘 됐어요. 그렇게 해야지 더 책임이 명확해집니다. 명확해지죠. 전선이 뚜렷해집니다. 같이 멸망시켜 버립시다. 심장적으로. 예, 네. 같이 멸망시켜 아, 버립시다. 제가 그 말씀 하나 드리려는 게 예. 사법부가 예. 권력에 종속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요. 예. 사실은 민간 로펌들에 가려고 생계형 판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민간 자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대 로펌들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 문제까지도 전 앞으로 문제 제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인의 정치본색 신윤규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